주간 단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주간 단위 기준에서 어, 이 정도로 조정이 나왔던 흐름이 최근에 없었죠. 1월 정도의 이 정도의 흐름이었나요? 1월 정도에 일단은 뭐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변형 기준에서 이제 석배령으로 인식을 잡아도 크게 뭐 무리 없을 정도로 주간 단위의 낙폭이 마이너스 2%대 3% 가까이 2.8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올해 1월 달 기준에서의 주간 단위의 흐름에 3.8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이제 2.07로 끝났을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있었네요. 4월 달에 뭐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기억도 안 나요. 4월 달에 저 내용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뭐 힘겹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 기준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HD 현대일렉을 비롯해서 전력기기 쪽에 좀 집중돼 있을 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그리고 HLB를 병행하면서 이제 거의 뭐 4월 말에 이제 HLB는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하방으로 너무 많이 깨져 내려왔던 거죠. 두 번의 한가 HLB의 경우는. 저 당시에는 우리는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삼성전자가 좀 낙폭이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뭐 원체 좋았고, 어찌됐든 지금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제 2.8인데 우리 입장에서 체감 온도가 안 좋은 거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15% 이상, 16%또 장중 기준에 17%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 그것이 이제 굉장히 버거운 흐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어제 그 장중 방송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는데, 일단 그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가의 조정이 연출되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 부분의 조정이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뭐 반도체 업황이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자산을 또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준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액션도 많이 취한다는 거죠. 표를 잡아내기 위한 액션.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잡을게요. 글로벌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무너질 장세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미국 쪽의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은 뭐 다우지수 쪽의 그 일본 기준에서의 조정, 그러니까 1.29%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월간 단위 기준에서 전혀 문제 없는 추이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주만 올라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들이 달리는데, 사실상은 전체가 다 같이 올라왔어요. 업종 대표주의 기준이 모여져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3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을 무시하고 당일에 이제 등락률을 30개 종목 30분의 1씩 다 나누어서 적용시키는 주가 평균 방식의 기준이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강하다고 해서 지수를 견인하는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움직이는 쪽의 흐름에 연동돼서 전체가 움직인다, 이런 것하고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종 대표주 30개에 대한 평균 방식이 채택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난 22년도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뭐 15% 이상,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추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있었죠. 이번 달에 이제 그 캔들의 크기가 더 확장된 거고, S&P 500 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제 지난해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 22년도 1월달 고점
이때가 CPI, PPI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때가 CPI, CPI가 8%대 그리고 PPI가 거의 9%, 10% 할 때예요. 그 지금 3.0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뭐 CPI, PPI를 지금 논할 계제가 안 돼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추이 추세의 흐름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다우와 마찬가지로 내리 연속 뭐 지속적인 추세 강화가 연출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업종군들 자체가 어찌됐건 고르게 움직였다. 뭐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오히려 나스닥의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은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하고는 달라요. 21년 11월이 얘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거기서부터 따지면 사실상의 랠리의 부분은 그 고점을 넘긴 게 이제 와서예요. 5, 6, 7. 응? 애플까지도 연동이 된 5, 6, 7. 애플이 우리도 AI야. 9월 달에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할 거야. 그 기준. 응? 결론적으로 전체가 다 고르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나스닥의 꼬리가 가장 길죠. 나스닥의 꼬리가 가장 길단 말이에요. 나스닥의 꼬리가. 근데 그것이 이제 월봉으로 놓고 볼 때 전체 추이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동시간대 열리는 독일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나요? 어제도 0.45% 정도 눌림이죠. 그리고 유로스타 50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뭐 0.44%의 눌림이란 말이에요. 그 전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도 뭐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의 음봉이 조금 불편한 음봉으로도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이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미국 장의 변동률만큼의 흐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크게 눌렸던 그런 부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추이는 뭐 특히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경우도 지금 이끌어주는 게 누구예요? 반도체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근데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얘네도 뭐 추이가 깨지는 흐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엔화의 약세 때문에 일본이 망했네, 뭐 국민들이 거지가 됐네, 뭐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지수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예요. 물론 이것이 엔화의 약세 때문에 달러 지수 환산 범위에서의 슈팅 범위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응? 어찌됐든 망했네, 뭐가 어떻네, 그런 이야기를 논할 계제 자체가 안 되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전체가 그렇게까지 벅차지 않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벅차지 않은데 우리가 힘든 거는 지금까지의 주도력을 가져가던 IT 쪽에서의 힘겨움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뿐이다. 그 다른 쪽에서 순환성으로 좀 움직여줬는데, 그럼 다른 쪽 움직이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대규모 이제 수주 발표 내놓고 좀 움직임이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혹은 셀트리온, 연동된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LG엔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대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는 LG엔솔,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이 추세가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오늘 1000% 강세여서 저는 좀 뭐 엄청난 강세인 줄 알았더니 뭐 그것도 아니구만 뭐. 그죠? 다만 이제 최근으로만 놓고 따졌을 때 IT 쪽의 흐름은 고점에서 계속 밀려 내려온 흐름이었고, 이 친구는 바닥 반발력이 좀 그래도 7월 달에 있다가 되돌린 거네. 어찌됐건 뭐 제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LG엔솔의 경우는 그렇게까지가 아니네요. 매번 뭐 2차 전지 말씀드려 놓고도 이렇게 바보 마냥 이러고 있어요. 관심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들여다 보니까 그래요. 시가총액 그 극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겨워하는 IT 쪽, 뭐 자동차,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강세를 띄었던 쪽이 삼성전자라든가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서 굉장한 엄살을 부리고 또 유난을 떨었지만은 어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보세요. 요 수급 범위들에 대해서 단순 논리로 보세요. 고점을 뛰어넘을 때 무조건 수급이 유입돼야만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고점을 넘길 때, 또 요 고점을 재차 이렇게 넘겨줄 때, 또 요 고점을 넘길 때, 요거를 세로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유입이 되면서 저들의 고점들이 다 높여진 거예요. 저들의 고점들이. 근데 지금의 기준에 수급이 꼬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메이저의 기준은 업황이 뒷받침되거나 뭔가 뒷받침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지. 개뿔이나 그냥 막 들어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삼성가에서 상속세 내려고 지분을 팔았다. 그럼 상속세 내려고 돈 지분 팔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2년치에 1년 7개월 동안의 기준을 놓고 잡아서 보실 때 어떤 종목이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기아든 그 밖의 종목군들 극대형주의 기준에 지극히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은 요자락에서 밀려 내려올 때의 흐름 보시면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수급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수급이 더 들어와줘. 그러면서 돌리잖아요. 근데 고점을 못 들었죠. 이럴 때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농담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런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는 벌써 이미 요자락에서 수급이 앞전의 수급보다 더 넘겨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뭐 수급이 바뀌지 않아. 막말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당장 뭐 폭등 랠리 잡아주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건 이제 거래대금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보자라는 기준이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계속 실려 있는 거고,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제대로. 그런 흐름에서 여기도 또 보시면은 이번에도 부딪혀서 이거 내려올까?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이 수급 논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소형 잡주라고 한다면 이번에 고점을 뚫으면 슈팅이 나올 거고 고점을 못 뚫으면 여기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점을 뚫고 못 뚫고에 대한 기준이 누가 뚫어주느냐. 주도력을 가져가는 뭐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대형주는 이렇게 외국인과 수급이 눈으로 그냥 보여진단 말이에요.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번만큼은 뚫을 수 있겠다. 이번만큼은 이 고점 대비 수급이 월등하니까. 이게 주봉이지만 일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분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봉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서 매매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들어왔습니다. 매수합니다. 뭐 얼마나 단순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다 보니 윤정도에게 의지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오늘의 기준에 좀 이따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쪽이 한 몇만 주 들어와 있다가 막판에 빡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까지 그래도 변동률이 나왔다. 수급이 유입되니까. 그런 맥락. 요 고점 이제 넘겼어요. 요 수급에서. 그죠? 그리고 요 수급에서 다시 여기를 넘기려면은 수급이 이런 식으로 급격히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서 얘는 치고 들어올려 준 거예요. 앞전의 흐름은 다 뭐 아름아름 들어오면서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번 3월만큼은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왔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어. 3월 달 20일부터 들어온 게 8,600만 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 놓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수급 변화도 없이. 그래 이때 악을 쓰고 우린 편입의 기준 잡았죠. 그 돌릴 때 거보십시오 하고 윤정도 건방 이빨 떨고 있는데 수급이 일부 나왔어. 그러면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1.5%에 달하는 8,600만 주를 들어온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로 들어왔죠. 그들이 바보 짱구에서 얘를 단타 치려고 들어왔을까? 그것도 한 명이 꼭 보면은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매매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오늘은 외국인이 사서 올라갔고요. 오늘은 기관이 사서 뭐 올라갔고요. 오늘은 둘 다 팔아서 내려갔고요. 그렇게 되나? 꼭 보면 우린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죠.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관심만 갖고 있고 들어가지도 않은 뭐 종목 이름 뭐야? 지금 갑자기 또 순간적으로 테크인인가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14%인가 폭락이 났죠. 매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매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에게 28%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을 그 짧은 5개월, 6개월 동안에 27%, 28%의 물량을 떠넘긴다? 과도한 슈팅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38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그렇게까지 물량이 나오나? 2007년도에도 포스코 그렇게 물량 안 나왔거든요. 매도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수급 범위는 손바뀜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이 고점을 넘긴 거예요. 모든 종목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 중에서 뭐 예를 든다면 BH 같은 경우에 매수 평균단가 얼마? 23,000원대. 23,000원이잖아요. 지금 종가 26,000원이야. 14% 이상 때려 사고. 그 프리미엄이 없잖아.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전력 기기더라도 오늘은 LS 일렉트릭의 변동성이 월등히 더 컸습니다만 HD 현대일렉의 누적 수급 분할 이후에 30%대 매수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20%에 달하는 매수 올해 5월 7일 이후에 6%에 달하는 매수 그런 매수 대비해서 주가 변동률의 계산 범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프리미엄이 훼손되는 것까지 우려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프로는 조금 매도로 보여지지만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삼성 창고에서의 수급 범위 대부분이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준에서 매매 기준이 설정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기관 매수로 잡힐 겁니다. 외국인 매수로 잡힐 겁니다. 삼성 창고하고 그 다음에 UBS 쪽에 프로그램 통하지 않는 물량들의 설정 범위까지. 수급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 넘게 들어와서 유통 물량도 없는 애한테 2% 넘게 수급이 지금 더 유입돼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저 앞전 고점을 훼손하고 내려와서 기회야 아니야?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거래대금도 같이 놓고 보시라 그랬죠. 거래대금 수반되면서의 슈팅이죠. 바보들하고 놀게 되면은 바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기아 같은 경우를 해석을 해드리면서 바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바보들하고 놀면은 같이 바보가 되거든요. 이 기아 같은 경우에 차화정 랠리 때 이때 당시에 2008년도 이후에 흐름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를 터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랠리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준이 잡혀요? 거래가 둔화되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매집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래 대금 없이 고점을 높인다. 에라 콱 그냥 막 그냥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HTS가 발달하기 전에 그 전에는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확장이나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이 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HTS가 발달되고 나서 비이성적인 거래가 이제 실리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의 기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거래 대금 위주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슈팅 범위가 아주 오래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종목의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는 케이스는 드물단 말이에요. 특별한 시장 상황이 아니고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빈도 거래 때문에 그런 슈팅이 많이 나와요. 또 상승률의 흐름에 있어서도.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드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6,000원에서부터 얼마 84,000원까지 몇 배 올라가요? 15배 올라옵니다. 14배, 15배. 그러다 보니까 6,000원일 때 1,000만 주 터지면 얼마예요? 600억이죠. 84,000원일 때 1,000만 주 터지면 8,400억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1,000만 주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가 작년 1월 말에 저점이 11만 9천 원입니다.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10만 원에서 1000만 주 터지면 100만 주 터지면 얼마예요? 10만 원짜리 100만 주 터지면 1000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가 얼마 갑니까? 153만 원까지 올랐죠. 153만 원에 100만 주면은요 1조 5천억입니다. 똑같은 100만 주여도 주가가 10만 원대 하고 있을 때는 1000억인데 150만 원은 1조 5천억.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월봉이지만 이게 일봉이 될 수도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게 일봉이 돼 버리잖아요. 일봉, 주봉. 응? 그럴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보면은 고전의 역할과 똑같죠. 그 당시에는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했고, 윤정도는 지금 거래 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밖에 나가셔 봐야 매집에 대해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기술적 분석을 못 하는 거지 아예. 우물안 개구리. 자기가 경험한 그 알량한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추종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맨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될 쯤이면 계좌는 망가져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우리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을 설정할 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두 번째 그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뒷받침되느냐. 그 기준이에요. 이 종목군들 여기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지난해 10월 달에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압축해 드린 게 하이닉스 10월 포트, 11월 포트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어찌됐든 잘 잘라줬어. 왜냐면은 10월 달 포트에 보시면은 매입 금액 잠깐만 순서대로 안 돼 있구나. 오케이. 하이닉스 30%에 현대차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60%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2차 전지 7월 말에 정리하면서 수순이 정리 수순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7월 말 이전에는 작년 7월 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응? 요 비중을 어떻게 바꿔드렸어요? 이렇게 바꿔드렸잖아요. 11월 달에. 이렇게 종목이 6개 있던 거를 4개 종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오던 LG화학 기준의 범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 드린 거죠. 얘 최대폭이 30%였나요? 그죠? 하이닉스 55로 그리고 현대차 25로 현대차는 30에서 조금 줄여놨지만은 하이닉스 급격히 늘려놓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종목을 완전히 압축해 드린 거예요. 이 두 종목의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 하이닉스 이 당시에 8조 원의 영업이익 예상치였지만 엔비디아발 효과 부분,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치 실적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 시가총액은 개뿔 동네 창피하게 10위까지 밀렸었어요. 그런 현대차의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렸던 현대차가 작년에 하반기에도 그런 현대차가 영업이익은 우리나라 1위였단 말이야. 1위였단 말이야가 1위인 거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면서 그들이 1, 2위를 하는 거고 얘가 우리나라 영업이익 3위입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시면 1월 달에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시장 5%인데 수익률 4%뿐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11월 달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엄청난 성공과 함께 슈팅.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에 슈팅이 나와주고 시세가 나와주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윤정두가 또 건방 떨어가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해놓았던 포스코 DX, 두산 노보틱스까지 막 계속 확장하면서 5%씩 다 들어간다. 그리고 종목 막 늘려나갔죠. 그러다가 1월 말에 2,500 깨지고 힘겨워졌을 때 다시 압축을 합니다. 종목을 5개로. 그 5개의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과정을 쭉 진행을 해온 거고 어느 한 시점부터 언제요?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 이제 한미반도체를 드디어 빼줍니다.
한미반도체 3월 포트까지 해서 놓고 보실 때 오늘 기준에 15만 1,000원이잖아요. 그죠? 요때 13만 원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4월 달부터는 놓아줍시다. 삼성전자로 바꿉니다. 대신에 한미반도체 4월 달까지는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빼줍니다. 그래서 13만 3,700원까지도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편입의 기준 얼마? 5%의 범위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한미반도체 넣어놓고 그 다음 범위 이제 보시면은 5월 달부터 해서 압축의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기 시작해요. 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실 같은 반도체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55에서 45로 그리고 45에서 지금 25로 그렇게 이제 낮춰주는 과정 속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뭡니까? 7월 포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의 포트폴리오 비중의 85%를 채워버렸어요. 일로.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휘둘릴 때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힘겹지만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와 한미반도체 대박이야 그쪽으로 쏠려 있든가 야 얘는 뭐 지금 신고가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얘도 지금 고점 대비 15% 밀려 있죠. 얘도 근데 어느 한쪽에 쏠림이 현상이 됐는데 펀더멘털이 뒷받침 안 될 경우에는 불편해. 그나마도 여기 있는 애들은 설명드릴 거예요. 그나마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또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쪽에 한미반도체 이외의 종목군들 어때요? 고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4월 달 찍은 고점 대비 최소 20에서 40% 밀려 있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 50% 이상 깨져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반도체면 반도체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가 어떤 기준이 되는데 실적 지금 상상을 초월하잖아. 얘 실적 전망치 얼마야?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44조 수준이에요. 저는 올해 기준에 50조 넘기고 당연히 60조까지 영업이익 나올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우리가 지난해 강력하게 55% 비중 채울 때가 8조 1,0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22조를 넘겨요. 응? 22조를. 그 실적을 바탕으로 그 실적은 고평가라고 결코 논할 수 없습니다. 저평가하면 저평가지 고평가라고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실적이 아니에요. 그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6%의 매집이 들었어요. 6%. 6% 작은 거 같죠? 안 작아. 유통 물량이 없다고. 유통 물량이 없다고 얘는. 그잖아요. 외국인과 대주주 합쳐가지고 85%, 기간 지분 합치면 90%가 넘어. 그렇게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6%나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 위주로. 응?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3월 20일 이후에 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HLB 설명해 드렸죠. 장중에. HLB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7% 들어왔어. 유통 물량은 대주주 지분 10.5고 그 7% 포함해서 외국인이 22%인데 실체를 검증하기도 어려운 외국인이야. 어찌됐든 그 정도 수급 가지고 주가를 몇백 퍼센트를 올려놨죠. 몇백 퍼센트 올려놨잖아. 얼마 전에 0.5%도 안 들어왔는데 상한가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삼성전자 따지면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저평가의 기준이지 고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 지금 수급 들어와 있는 게 조금 깎여가지고 3,800만 주야. 한 4천만 주 이상 4,200만 주 이렇게 들어왔잖아. 얘 주식수 몇 주? 7억 2,800만 주. 7억 2,800만 주에 그 정도 수급이면은 얼마예요? 5% 이상 6%에 가까운 5%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5%. 유통 물량이 얘도 없어. 외국인과 대주주가 85% 이상. 기간 지분 합치면 90% 넘죠. 유통 물량도 없는데 그 과정에 5%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240% 올라온 거야. 응?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240%.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 게 16% 수준까지 밀려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뺐지. 뭔 그렇게 얘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빼나?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삼성전자는 한 4% 빠진 거고. 현대차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영업이익 우리나라 1위. 올해 기준에 순이익 13조. 순이익 13조짜리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동네 창피하게 무슨 50조 조금 넘어요. 2억 1천만 주니까 2억 900만 주 정확히. 응? 2억 900만 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의 13배, 13배. 13배. 예? 3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3배.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낮아요. 시가총액이 더 낮아져 버렸어. 동네 창피하게. 실적 범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적이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기준에서 영업이익 보시란 말이에요. 43조, 44조 수준이죠. 23조 수준이야. 범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거기에 현대차 기아가 15조, 12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라는 게 아니야. 얘는 유통 물량이 없어. 얘나 유통 물량이 없어.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만 95%야. 둘 다. LG엔솔, LG화학 지분만 81.84%예요. LG화학 지분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 지분 90%가 넘어. 그래서 안 밀릴 뿐이지. 이 실적 보세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현대차 기아가 얘네를 월등히 지금 뛰어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가 일로 와 떼찌떼찌하게. 현대차 기아가 잘못됐다는 거야. 바보 같은 녀석들이. 응? 근데 뭐 바보 같은 녀석들이야. 고마운 녀석들이지. 지금 엉뚱한 거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될 종목 군들이란 말이에요. 얘기했잖아. 38년 주식하면서 수익률 대 우승하고 수익률 내는 게 이런 종목의 비중을 채워놓고 나서의 기준인 거야. 첫 번째 펀더멘탈이 되고 두 번째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 수급이 얼마나 뒷받침되길래 그러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얼마요? 상상을 초월한 15%? 뭐 이렇게 돼 있어. 현대차 지금 얼마 2,500만 주니까 15%는 안 되겠구나. 12%. 2억 900만 주라 그랬잖아. 주식 수도 모르면서 뭔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의 주식 수 알아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알아? 모르시죠? 그러니까 멘토한테 돈 내고 야 네가 그러면 알아서 해봐라. 그거 아니야. 방송 아무리 보셔봐야 그거 얘기해주는 쪽 있어? 없죠? 올해 들어서 만의 기준에서도 현대차 어떻게 돼 있어요? 1,500만 주 수준이야. 7%가 넘게 들어와 있어 지금. 7% 수준. 누구는 7% 들어오고 HLB는 몇백 프로 올려버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15조까지 끌어올렸잖아. 얘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4월부터 해서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지금. LG노텍. 땡큐예요. 또 이수베타시스 BH. 오늘 이수베타시스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안타깝게 잘 움직이다가 눌려버렸어. 걱정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정리할 거 리가캔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 지금. 여기 없네요. 삼성전자하고 없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여드려. 여기 있잖아 여기. 3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물량만 1억 2천만 주. 얘 주식수 59억 7천만 주. 2%가 넘게 들어왔어. 들어온 돈만 10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뭐 수급이 없나?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빨리 나와봐라 이 녀석아.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올해 5월 2일부터 기준에서 잡았을 때 800만 주 적지 않아. 1%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 제가 잘못 자른 것 같은데? 작년 1월부터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건가? 작년 1월부터 여기 있네. 3,800만 주. 3,860만 주. 5% 이상이에요. 5% 이상.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기관이 매도를 해요. 금융투자에서 매수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ETF 상품 계속 발행된 쪽에 매수가 들어와 있겠지. 하이닉스 이렇게 설정 잡아놨어요.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린 내용이 삼성전자 이렇게 잡아드렸어.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적 뒷받침되고의 흐름의 현상인 거고
그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다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 띄워놓은 거 한번 수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주봉으로 볼까요? 1년치. 조금 전에 삼성전자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주봉으로 보면서 다시 설명드려요. 올해 것만 땡겨서. 이거 그 얼마나 좋은 어마어마한 기회냐고 이게. 예? 주가를 이렇게 주봉상에 일주일 만에 10% 이상씩 땡겨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놨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1.5%에 가까운 수급으로 땡겨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는 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들어온 적이 최근 내 없잖아. 수급이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온 적이. 이때는 조금 찜찜하긴 해도 과도하잖아. 말이 안 돼. 손바뀜인 거지. 이때 들어온 애들은 바보냐 이거야. 이때 들어온 애들이 손절하고 나갔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삼성전자를 단타를 치려고 저렇게 들어왔나? 어? 엔비디아발 영향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보려고? 뭐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수급 범위가 여기를 넘기잖아요. 그죠? 요 고점 자리를 넘기잖아요. 이미 넘기는 시점에, 그리고 넘기기도 전에 이렇게 눌려져서 올라갈 때 얼마나 땡큐해.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고점 자리를 다 넘겨놨어. 수급이 더 들어와 있어. 왜 들어오니? 왜 들어와?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 때문에 들어와? 정신 똑띠 챙기자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납품 안 하고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리고 그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조금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납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TSMC 쪽에 구성되어 있는 TSMC와 하이닉스가 구성돼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다 생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엔비디아가 무슨 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TSMC의 밑에 있는 업체야? 걔네 눈치를 봐야 돼? 아니잖아. 야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니들도 능력되잖아. 니들이 한번 해볼래? 너희들은 TSMC가 못하는 반도체도 만들잖아. 파운드리 시장에서 최강자가 TSMC라고 하지만 그건 몰아줘서 그렇게 된 거지. 뭐 기술력이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뛰어난 거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의 갭 차이는 아니죠. 엔비디아발 영향을 받으니까 같은 시가총액이었잖아. 삼성전자, TSMC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25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TSMC는 글로벌 시장 8위까지 치고 올라왔던 거야. 왜? 엔비디아가 몰빵해 주니까. 근데 엔비디아로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진에 대한, 또 중국 관련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질 액션을 취하는 행위든 아니면 립싱크든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수급 범위가 그냥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 뭐 하반기에 납품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 이상의 범위를 생각하시라고. 어찌됐건 지금 논하는 거는 뭐예요? 이 수급 범위. 그냥 단순하게 펀드멘탈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건 확인하셨고, 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눌려 있다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 되겠냐 이거지.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기는 하이닉스가 있지. 예? 하이닉스의 기준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수급 요만큼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수급이야?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더 이상의 수급 강도가 확장되지 않네요. 아 이거 불편한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불편한데, 수급 찔끔 더 들어오고 이렇게 슈팅 나오면 불편한데, 수급이 조금씩 꼬여졌는데 이렇게 되면 불편한데, 결론은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중을 조절을 해드렸잖아. 우리 포트폴리오 단 한 개도 안 숨기고 매달 방송 갖고 나서 다 오픈해드리고 전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실패되는 날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실패되는 날이 어딨어. 윤정부가 까불된 올해 1월달 포트 이외에는 전부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지. 그리고 7월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마이너스 4.4445더라도 하이닉스 현대차 돌리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 팔고 쉬어야죠. 그게 아니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같이 움직이겠다. 글로벌 시장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겠다. 그럼 누가 가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야 돼. 현대차는 아니 당연히 가야지. 왜? 현대차는 저평가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테슬라부터 보시면 테슬라 2차 전지가 갈 수 있어? 죽어도 못 간다 했죠. 공지사항에 올려놨잖아. 2차 전지는 V자형 반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는 시장 수익률을 낼 수는 있어요. 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주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주는데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응?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70%대 하락 이후에 가격 반발력 요만큼 나올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말 같지도 않은 슈팅을 줘놓고 테슬라 밀릴 때 얘가 밀려서 밀리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테슬라를 왜 봅니까? 2차 전지는 개별적으로 보셔야죠. 막 복잡해. 결론은요. 얘는 여기 이 자락에서 시가총액은요. 고점 찍을 때가 1조 2천억 달러. 지금은요. 7천억 달러 수준뿐이 안 돼. 시장 파이 자체, 시가총액 파이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그래도 5위 전후까지 올라온 게 테슬라였어요. 지금은 값도 안 된다니까. 애플, 엔비디아의 이 3조 달러 넘긴 그 흐름들, 지금 엔비디아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 알파벳 아마존까지도 2조 달러를 넘긴 이 2조 달러라는 건요. 사우디 아람코와 애플, MS 정도가 지난해, 지지난해, 그 지난해 그럴 때 형성되던 시가총액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3조 달러, 또 알파벳 아마존까지도 2조 달러, 그리고 TSMC가 25위 전후에 움직이던 애가 시가총액 8위까지도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그 규모만큼의 성장성이 어디서 다 나왔다? AI에서 다 나왔다. 전부 AI잖아. 애플이 다시 1위로 치고 올라오는 건 뭐예요? 5월 달에 1위 자리를 뺏겼다가 애플만 AI 언급을 안 하다가 5월 달에 AI 언급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9월 달에 탑재해서 아이폰 출시하겠다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의 슈팅이 이래요. 테슬라하고 비교돼? 테슬라는 저 밑바닥에 있는데 걔는 올라와도 시장 수익률뿐이 안 돼. 얘네는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날아간단 말이지.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대빠꾸가 없어요. 빠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네는.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지금 이 시장의 AI 관련 시장의 화랑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실적 뒷받침돼 있잖아. 엔비디아 실적이 1달러 9센트에서 6달러까지 올라왔으면 누구 덕분이야? 나머지 빅테크들의 덕분이지. 근데 그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온 게 IT 거품처럼 거품만 있나? 아니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계속 투자를 확장하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리는 순간,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순간, 금리를 내리는 기준에 CPI, PPI 지금 3%가 낮은 게 아니란 말이지. 예? 그들이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서 CPI가 낮아지고 PPI가 낮아져서 금리를 내린다 하는 순간 얘네는 끝나는 거죠. 끝나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경기가 안 좋은데 뭘 어떻게 더 이상의 개발을 하고 뭐를 합니까?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얘네들이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시가총액 순위 여기다 올려놨는데 잠깐 이제 보려고 했던 부분이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시가총액 순위의 기준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실적 보여드린 거고, 하이닉스의 기준도 일단은 어찌됐건 너무 과도하게 16%라면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준 건데, 거래가 수반된 조정이에요. 근데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꼬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30%를 옮겨놨고 하이닉스 55에서 줄여서 25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지금 막 투매를 하거나 할 위치 그렇게 해석해 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역 V자형으로 이렇게 깨지는 걸 걱정하죠. 근데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하다못해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잡주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내려와요. 하다못해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가총액만 들어 올려놓은 에코프로 자체도 역 V자형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인덱스 상품에 편입된 비중이 월등히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잠깐만 보고 넘어올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보시면 역V장으로 깨진 것 같죠? 주봉으로 보셔도. 근데 저게 시간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봉으로 당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를 줍니다. 어? 그잖아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원래는 여기가 정점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질 때. 근데 진짜 오버슈팅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편입이 안 됨으로써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슈팅이 마저 더 나와버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슈 복합적으로. 결론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얘 800만 원 간다고. 시가총액 200조를 어떻게 합니까 얘가. 실적이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역V자형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린다니까. 단기간에 투매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가격 반발력 나온 이후에 여전히 거래 없이 돌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흘러내리고 낮아지는 흐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봉에서도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격 반발력 줄 때 이게 마지막 정리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나마도 요자락 공매도 금지 없었으면 얘는 그 다음에 더 빨리 지는 애가 됐을 텐데 한 방이라도 살려준 거야. 한 방이라도. 그럼 이럴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박순혁이나 그 선대인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보셨죠? 돌리잖아요. 이럴 때 더 사야지 언제 더 사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박살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거래 지금 보니까 없죠. 아예 없죠. 펀더멘탈도 없어 얘는. 그 결론은 이런 종목도 이렇게 가는데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경우에 역V장으로 무너진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이 무너지고 만약에 진짜 시장이 깨진다면 다른 쪽이 무너지고 얘네들은 제한적으로 무너집니다.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줘. 이건 과도한 거야. 만에 하나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내려오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최소 절반 이상 4분의 3까지 돌려놓고 밀립니다. 돌려놓고 다시. 돌려놓을 때 거래 없이 그냥 가격 반발력만 나왔다가 누가 인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로스코 당한 물량 다시 사니까. 환매 없잖아. 지금 환매 나와요? 없잖아. LG엔솔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서 LG엔솔이 시장을 견인한 거야? 아니죠. 월봉에서 조금 뭐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요? 응? 얘가 지금까지 뭘 끌고 왔었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분류의 그 유료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이런 거잖아요. 황금 대바닥주. 시장이 폭등 랠리가 나와서 슝슝슝 날아가고 있는데 요 바닥에서 이렇게 날아가 있는데 뭔 황금 대바닥주야 개뿔. 시장이 30%씩 40%씩 올라왔는데 뭔 황금 대바닥주를 찾고 앉아있어. 시장을 30% 40%씩 끌고 올라온 애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시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랠리가 어떤 것을 바탕으로 갔느냐. 심리냐 아니면 실적이냐. 실적이잖아. 누가?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그럼 현대차의 기준도 조금 전에 하이닉스 말씀드린 과도하다. 수급 대비해서도. 현대차의 기준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실려 있죠. 지난해 매집도 쌍끌이 순매수 하이닉스랑 1위, 2위를 했어요. 그럼 지난해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까지 밀려요. 지 혼자 바보에서 밀렸어? 시장이 밀렸잖아. 시장이. 서울시장 말고 코스피 시장. 응? 윤정도 이렇게 까불대고 말장난하는 게 이제 시장은 어제 오늘부로 꼬리 달고 돌리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지수에 의해서 밀리는데 이 당시 기준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비중 채워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비중 이제 25, 30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고 좀 줄이는 경우도 있었고 결론은요. 되돌아보니 어때요? 야 그렇구나. 수급이 변화가 된 게 없는데 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30% 이상 시장 영향이라고 그래서 뭐 20% 이상 30% 가까이 저렇게 깨고 내려갈 때는 저게 기회구나. 다른 종목을 잘라내서라도 얘를 사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나서 슈팅 한번 나올까 이런 식으로 되잖아. 또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우스워요?
급격히 매수 들어와서 들어 올려놨는데 거래대금 조금 둔화됐죠. 그러면서 질질질질. 근데 수급은요 유지 상태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에 이럴 때 갖고 있던 물량 유지하고 갖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불편해 안 불편하단 말이지. 예? 결론적으로 수급이 지금도 어때요?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지 혼자 질질질질 14% 가까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저평가여서 더 날라가도 모자랄 판에 거래대금은요 지난해 대비 어마어마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둔화돼 버렸단 말이야. 얘네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시장 힘들어. 그럼 어차피 다 팔아서 쉬든가 아니면 얘네들 기준에서 잘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셀트리온은요. 수급 무지 들어와요. 얘네는 공매 대차 상한 부분의 수급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봐야 63%야. 뭐가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쳐봐야 63%.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 85%. 기간까지 하면 뭐 90%가 넘어. 그런데도 그 수급이고. 얘는 공매대차 상환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의 수급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외국인이 매집을 했어요. 뭔 매집을 해 얘를. 실적이 없는 애를. 분위기 좋아질 때 한번 슈팅 나오고 그걸로 끝인 거지. 예? 셀트리온 거래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 기록을 깨준 게 언제예요? 2020년 11월 25일입니다. 그날 25%인가 올랐을 거야. 그때 3조 8천억 터졌나? 어? 그러고 나서 슈팅 계속 나왔잖아. 거래대금 수반하고. 그때 이외에는 안 보는 거야. 수급이 무조건 뭐 매수가 들어와야만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라니까. 이날 보세요 한번. 이날 꼬리 달고 내려온 날 24.71, 25% 수준이죠. 이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상한가 찍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20% 후반의 변동성이 나왔고 이날 거래대금이 3조 6천억이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50대 1 하겠다 그 IR을 하던 날 3조 4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1위였거든요. 그걸 깬 거야.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1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21년 1월 11일 날 8조 3천억을 터뜨린 거죠. 그만큼 돈이 터져 있었을 때. 그리고 작년에 포스코홀딩스가 8조를 터뜨린 거야. 7월 26일 날. 그리고 양봉이 아니라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끝입니다라고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얘는요.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 끝이야. 첫 번째 거래를 터뜨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그 이후에는요.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야. 수급이요. 공매대차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상환됐다고 해서 매집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지. 공매대차 상환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거 뒤져서 보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 지분과 외국인 지분 합산해 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KLX 들어가면 기간 지분까지도 추정치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위치냐는 거지. 실적이 없는 앤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 KB금융요. 시장 지수 견인력이 있지. 수급은요. 수급도 굉장히 훌륭하지. 자사주 매입의 이익 소각까지도 형성이 돼 있지. 홀딩스가 지금 시장을 견인할 수 있어요? 아니. 철강이 가는 거는 시장 맨 끝자락에. 왜? 철강은 모든 거 다 들어가죠. 조선의 후판, 뭐 조선 껍데기, 뭐 자동차, 하다못해 IT, 뭐 건설.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포스코, 그러니까 그 철강 업체와 조선 업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슈팅이 나온 건 아니다. 이때 이게 28% 넘긴 거예요. 28%. 엄청난 오버슈팅과 함께 28%. 실적이 안 되니까. 실적이 되고 수급이 되는 애를 다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10위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되죠? 얘는 실적 안 되지? 얘 실적 돼야 안 돼요. 실적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애들만 주력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 의원님들 아까 계속해서 올려놔드린 작년 10월 거부터 다 오픈해드린 거잖아. 올해 1월 빼고는 작년 10월
포트폴리오 비중 이 기준에 LG화학도 그대로 품고 가고 있다 해도 주력주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비중 30%씩 넣어놓은 상태에 결론은 시장 13% 오를 때 42% 수익. 그 다음에는요. 시장 22% 오를 때 63% 수익. 이 포트 가지고 LG화학의 저 손실을 감안해도 세 번째는요. 1월 달에 2,500 깨진 그런 시장 속에서의 얘만 그 당시 기준에 시장 5% 오를 때 4%. 그 이유는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의 손실이죠. LG화학과. 응? 얘네 다 그 전에 차익 실현 손절 다 해드렸잖아. 수익 뭐 빵빵하게 냈고 그러고 나서 2월 달 기준에 다 날려줬잖아요. 포스코 DX 또 뭐야 포스코 DX하고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여기에는 뭐 HLB, 뭐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이 안 들어가고도 저수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종목이 바뀝니까? 많이 바뀌어요? 기본 틀은 뭐예요? 실적이죠. 기본 틀은 실적과 수급인 거야. 결론은 얘네들 세 개를 말도 안 되게 85%로 묶어 놓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55% 비중을 이렇게 30%까지 삼성전자로 넘겨놔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 그나마도 힘겹지만 견딜 수 있는 거야. 엉뚱한 거 들어가서 훼손돼 있어 주가가. 자산이 훼손돼 있어 감당 안 돼요. 그 다음 범위의 이 세 종목은 BH는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14% 들어온 거 언제부터? 4월 24일부터 14% 이상. HD 현대일렉은 실적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저평가는 아닌 상태에서의 매집이 21년부터 따지면 30% 이상 장내 매수로 23년도 10월 10일부터 따지면 20% 올해 5월 7일로 따지면 5% 이상. 근데 주가는 개뿔 올라간 게 없어. 그 매집 대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이런 종목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다 새롭게 녹화해서 올려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 20% 넘게 매집, 장내 매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도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기준의 수급 전략도 놓고 볼 건데, 현대차 마저 안 봤죠. 현대차 비중 그래서 기아까지 해서 수급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범위에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도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까지도 이거요. 장도 어렵고 우리 주력주가 어려워서 좀 그랬을 뿐이지.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 갭 상승에 대한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최소로 잡아도 요 구간, 요 높이 최소를 잡아도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설정을 잡으니까. 그죠? 이거 다 윤정두가 정형화해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 들어가는 교재의 내용이잖아요. 그잖아요. 1차적으로 31만 원, 2차적으로 요 구간만 따져도 33만 원인 거예요. 목표가. 응? 일봉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봉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 의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24만 원 기준에 수급이 꼬여 있는데 거래만 터뜨리고 올라와서 눌려버린다. 전량 차익 실현. 이런 오버슈팅 나와준다. 땡큐. 차익 실현 꼬리 달리는 순간. 또 24만 원 또 넘기는데 수급 뭐 조금 들어왔지만 제한적이야. 거래도 좀 둔화돼 있어. 이 앞전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올라온 수급이야. 차익 실현. 다 필요 없어. 차익 실현. 그러다가 이런 자락에서 한 번씩 보는 거죠.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그리고 나서 이날이 18% 올라온 날이잖아요. 6월 3일 날 하나 정밀기계 이슈 하나 가지고. 그래서 18% 올라올 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무지하게 따라붙었다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한미반도체 편입. 그때가 한미반도체 14만 원 깨진 날이에요. 14만 원이 깨진 날. 얼마에 샀어요? 14만 3천 원 공식적으로. 라이브 방송은 14만 원 전후에 사고. 응? 그리고 19만 원까지 날아간 거죠. 그 다음 범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차익 실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고. 왜? 얘기했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점을 다 넘길 수 있는 위치라고 그랬잖아. 수급이 더 들어와서 넘겼는데 왜?
수급이 더 들어와서 넘겼는데 꼬리 달린 거에 대해서 차익실을 못해서 아유 속상해. 그렇지만 걱정 없어요 그대. 예? 걱정 말아요 그대. 이 꼬리에서 짜증이 많이 났지만 수급이 계속 들어와. 시장의 영향에 눌림목도 있어서 걱정 마세요 그대. 오늘은요? 오늘까지 들어오고 월요일부터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누가? 삼성증권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계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꼬리를 허상으로 빼고 놓고 본다면 또 꼬리를 합쳐서 놓고 보시더라도 전부 다 고점을 넘겨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로 마감 다 감싸갖고 으아 하면서 마감시켰잖아.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나? 다만 진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그렇게까지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돼 있고 성장은 있지만 프리미엄이 녹아나가는 게 얘가 빠르게 나갈 수도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방산업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은 순간 이야 얘는 초대박인 거예요. 아니 방산주가 무슨 개뿔 우리나라 방산주가 왜 미국 방산주하고 비교가 되냐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나고 이라크전 걸프전 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활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나라에 강매하고 그게 방산에 대한 수혜인 거지. 그리고 원유 사업 다 장악하고 미국이. 정책주에 대해서 다 장중에도 설명드렸죠. 결론은 이 정책의 기준에 방산업체다라고 하는 거는 로키드 마티틴 같은 미국 업체들 그리고 항공사들 전투기 그런 부분들의 해석 범위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기준점을 잡고 놓고 보시고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분위기상으로 움직여주면 땡큐 하지. 근데 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 대선 정책주에 대한 방산의 경우는 그들의 방산을 얘기하는 거지. 트럼프가 무슨 개뿔. 트럼프 공화당 기준이 뭐예요? 미국. 와 미국인 거지. 민주당처럼 유화 정책을 쓰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방산업체에 득이 될 만한 내용을 준다? 그건 아니지. 오히려 악재가 나올 수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선되면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로 딱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럼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수주 감소될 수도 있잖아. 이슈 범위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 부분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부분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재편 작업의 기준인데 두산그룹이나 SK그룹처럼 시장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클리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기간 세일즈 잘 해놓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정밀 기계 정도 놓고 보시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오늘까지도 그런 내용들을 어제까지도 검색기 이렇게 계속 뜨는데 이걸 왜 못 사?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래대금 또 이게 뭐예요? 연봉으로 놓고 보실 때 기준에 로그 차트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누적 수급 범위 5,060만 주짜리에 1,100만 주 매수했어. 주식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해? 주식수도 모르고 뭔 주식을 할 거야. 재작년 10월부터 해서 22년부터 따지면은 얼마요? 860만 주. 그럼 주식수 5,060만 주로 나눠주면 17% 매집에 장난 아닌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22년부터. 그리고 너무 멀어요 기간이? 오케이. 그러면 올해 들어서만 작년 10월 19일부터 보시란 말이에요. 작년 10월 19일. 그래봐야 뭐 1년도 안 됐잖아 지금.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었어요. 350만 주 이상. 그럼 몇 주에 얼마에 6.7%. 6.7%의
215% 작지 않게 올라왔지만 7% 매수하고 유통률 물량도 많은 애가 HLB가 BM이 아니라 HLB가 수백 퍼센트 올라온 거 감안했을 때 얘 그렇게 슈팅이 크게 나왔다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35만 원 매집 돌파갭 전부 다 설정 잡아드렸죠. 이맘쯤에 HLB 다시 한번 봐요 진짜로. 어? 얘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주주 41%에 외국인 37%, 중복 물량 없어요. 78%, 79%입니다. 거기에 기간 지분 있고. 근데 HLB는 어떻게 돼 있어? HLB 대주주 10.5%라니까. 9.8이네. 응? 지금 행사 물량 또 들어왔구만. 또 들어온 거 맞나? 왜 9.8일까? 13만 주였는데 80주가 들어왔네. 80만 주가. 아주 아우 진짜 욕하면 안 되는데 욕 나오는 애들이 진짜. 미안한데 물 한 통만 주세요. 그잖아요. 10%도 안 되는 대주주. 아유. 외국인이 22%. 근데 요 수급이 7%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00%인 거고 12만 9천 원까지면 얼마냐고. 몇백 퍼센트 400% 이상을 막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서 뭐 수익 잘 냈고 잘 대처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땡큐한 거지. 됐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지금 오늘까지의 기준에서 이제 삼성 창고의 수급이 월요일 날도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기준에서 만만치 않은 수급이 들어와 줬고 0.1% 적지 않아요. 유통 물량이 없는 애가. 그리고 KB증권 그리고 UBS인가요? 아까 맥콜이었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잡아줬는데 이런 날들이 있어요. 이런 날들이 7월 15일 같은 날들이 어떤 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슈팅이 한 번씩 나와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의 경우는. HD 현대일렉은 어때요? HD 현대일렉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늘 이제 질문도 주셨고 얘도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힘겨우시죠. 근데 이 HD 현대일렉도 뭐 좀 핑계를 댄다면 HD 현대일렉의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빠르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요 정도 범위에서는 요날 요 꼬리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누적적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아닌 자락에서 저렇게 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저기에서 무조건 잘라내야 되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 시장은 원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결론은요. 지금까지 거래대금 오버슈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실적은요.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성장성이 계속 불거져 있어요. 이런 이후의 흐름에 꿍 하고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야. 한 방에 짜증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꼴이 수급이 꼬여져 있고 제한적인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차익 실현을 여기서 안 했던 거죠.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무너졌는데 15.43입니다. 근데 꼬리 저거 빼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고점으로 잡으면 그나마도 뭐 조금이라도 손실폭은 좀 줄어드는 폭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뭐 무너져 내릴 추이 추세의 기준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 얘도 어차피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적적인 뭐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자라고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러니까 1월 이후로 잡으면 매우 큰 상승률이 형성돼 있는데 5월 이후로 설정을 잡으면 5%대 매수 들어온 거 감안했을 때 상승률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얘가 조금 얘도 옆으로 횡보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뭐 지금 현재 기준에 어쨌든 미국 쪽의 그 지수 설정 범위가 강보합에서 지금 갑자기 또 마이너스 0.6으로 형성되면서 국내 시간의 거래가 좀 많이 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것이 맞던 틀리던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위로 보고 있고 그 위로 끌고 올라가는 쪽이 다른 업종군에서 새롭게 부각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런 거는 제한적이다.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가 잡혀있다 해도 선거 전일까지는 그 정책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취임 이전까지는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이 지금의 정부의 정책이 유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응? 이슈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실질 흐름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는 지금 뭐 아까 장중에 교육해드리고 다 올려드렸었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버거워하실 필요는 없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적 개선폭의 기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미국의 정책 기준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형의 정책이 돼요. 양당 다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앞다퉈서 전력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혜 주라 그랬죠. 굉장히 이건 유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부분 때문에 미국의 정책 수혜 기준 때문에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지금 수급이 유입되어져 있는 거고 그 수급 범위는 입이 딱 멀어질 정도의 흐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대라고 한다면 얘는 30%대의 장내 매수. 기업 분할 이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쪼개지면서 그 이후에 수급 범위가 말도 안 되는 수급 범위가 지속이 된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이런 내용이 되죠. 기관들이 들어왔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잡아주었다. 개인들은 뭐 내리 매수의 기준이었다. 내리 매도. 저 흐름만큼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지만 저 먼 구간을 설정해서 놓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년 10월 이후에 주식수 몇 주 3,600만 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20%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온 거고 20%에 달하는 3,600만 주니까 20% 뭐냐면 720만 주잖아. 지금 718만 주죠. 그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고도 주가는 고점 대비 훅 미끄러지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크지가 않다.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28만 8천 원인가요?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근데 현재 주가가 30만 원 초반이야. 30만 원, 뭐 31만 원도 안 돼. 프리미엄 10%도 없어. 응?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실적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성장성이나 어떤 모멘텀을 인정받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지막으로 BH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 수급 범위가 뭐예요?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지 14% 이상. 주봉상으로 조금만 더 위쪽에 끝났으면 더 이쁠 뻔했는데 아니야. 월요일날 갭상승에 슈팅 나와도 되고 갭상승이 아니더라도 업황에 대한 애플발 긍정적인 해석 부분에 대한 그리고 수급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범위도 조금만 더 들어오면 돼. 그럼 저것 좀 더 다 넘기는 거야. 3만 원 그냥 훌쩍 넘긴다고 보시는 게 맞죠. BH는 저평가입니다. 지금 저평가의 2분기 실적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9월 애플폰 아이폰 관련 회사의 수혜 범위 기준까지 그러니까 윤정도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흐름이 LG 이노텍과 이수페타시스와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연동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대덕전자도 PCB업체 대표적인 업체이긴 합니다만 불편하죠. 거래대금이 다소. 수급은 일부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얘는 좀 빼놓은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력주로서 삼성전기를 넣어놨었고 원체 거래대금이 없어서 좀 빼놨었는데 지금의 수급 범위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급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수급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 장기간에 걸쳐서의 추이 추세의 기준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펀드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저평가 얘는 아이 펩트론 같은 종목 사고 싶지. 그거는 좀 우리가 편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알테오젠, HLB 다 스윙 잡아드렸잖아. 아 이거 못 사. VT는 못 사겠어. 아니 농담이에요. 오늘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 다 튀어나왔잖아. 펩트론 같은 경우에 다 튀어나왔잖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진입 여기서부터 진입 탈퇴신호 한번 나오고 그러나서 재진입이야. 그러나 슈팅이야. 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 삼천당제약은 안 그래? 얘 뭐 하루 이틀이에요? VT는 안 그래? VT 같은 경우도 17일 날 이미 포착이 돼서 떠있던 종목 아니에요? 17일 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검색기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은 달라고 안 해도 드려요. 그리고 녹화 다 해. 근데 실질 매매 비중도 얼마 실지도 못하는 종목 대박 났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현대차는 막 깨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2%씩 3%씩 밀려. 심리적으로 불편하잖아 서로가. 그래서 개별 매매만 좀 보십시오 하는 거지. 윤정도도 마케팅 하려면 문자도 VT 대박 났습니다. 펩트론 상한가 가게 생겼네. 이렇게 보내야 누군가도 가입할 거 아니야 막말로. 그런 영상 딱 녹화해놓고 자 매직 계산기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그거를 요즘에 안 하는 이유는 불편하잖아. 서로가 불편하잖아. 우리 종목도 눌려있고 화딱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 기회에 종목을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했고 압축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주력으로 들여다 놨지만 계속해서 들여다볼 종목은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오늘 현대 일렉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뭐 장중 기준에 6% 이상의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압축 잘 했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주력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85% 비중 그리고 얘네들 5%씩 현금은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농담이 아니라 1억을 갖고 계시는데 얘네들을 80%를 채우시든 100%를 채우시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아니 다른 방 보면은 지금쯤에 현금을 뭐 20%를 확보할 개뿔 무슨 뭐 어디서 20%를 확보할 건데 누굴 팔 거야? 이 주력에서 누구 팔까 지금? 고르게 한 5%씩 빼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 집 팔아서 주식하는 분들은 아니잖아. 주식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현금 자산이 있고 그러신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별 그렇게 어렵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억이다. 그러면 얘를 70%로 채우시고 예를 들면 그 70% 비중에 85, 555 이렇게 채우시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변동성 매매를 하는데 이건 아니야. 좀 시장이 불편해. 힘들어. 그럼 정리해서 압축도 해놓으시고 현금은 뭐 이만큼 어제 기준에 꼬리 달고 돌려요. 이게 마지막 자락에 현금 30% 확보한 거 오늘 다 몰빵합시다. 이렇게 할까? 혹은 이야 오늘이 진짜 마지막 진짜 저점인 것 같아. 현금 비중 50% 갖고 있던 거 오늘 몰빵합시다. 이럴까? 그거는 말장난뿐이 안 돼요. 그냥 쉽게 우리 오래되신 고객분 중에 한 분께서 50%씩 현금을 안 갖고 계시면은 심리적으로 못 견디겠대. 자산도 그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대략 한 50억 예를 들면 많이 하셨어. 50억. 그게 이제 언제야 그때가 2007년도의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부터 17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50억이면 작지 않잖아. 50억 정도를 하셨는데 현금이 25억이야. 농담이 아니라 그분은 끝까지 25억 현금이야. 시장이 2000 그때 200, 300 찍고 나서 900 깨지는데도 현금이야. 이해되세요? 2200, 200, 2300에서 900까지 내려왔잖아. 900까지 깼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 번씩은 다 바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때 들어갔는데 시장 더 밀리면 또 손절하고 또 밑에서 또 사고 또 손절하고 밑에서 그게 무슨 현금 비중이야. 그건 말장난뿐이 안 돼.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은 뭐 적절한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지만 그건 성향에 따라 가시는데 저는 시장이 오른다고 보니까 주식으로 채우는 거고 시장이 지금 깨진다고 생각하면 전량을 다 팔아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팔아서 현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가야죠. 근데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력으로 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응? 불편했던 종목군들 거래 없이 슈팅 한번 나오면 돌려질 겁니다 했던 종목군들 다 잘라내서 하이닉스 혹은요 삼성전자로 압축하시고 HL만도 초평가에 수급 얼마나 좋아. 근데 잘라서 현대글로비스 잘라서 현대차로 압축하시고 LS일렉트릭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에서 LS일렉트릭 아쉽지만 잘라서 현대일렉트릭으로 일단 압축하고 BH, LG노텍, 이스페타시스 걔네들은 일단 가져간다 그랬죠. 왜? 오버슈팅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압축을 해도 LG노텍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더 작은 종목 이렇게 가기는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 현금 비중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윗방향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유지한다. 비중은 그건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고 시장이 깨진다 싶으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고 쉬는 게 옳다. 지금은요 윗방향이기 때문에 현금 뭐 50% 확보할까요? 뭐 뭘 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리가켄바이오하고 에이벨바이오도 만약에 진짜 막 현금이 너무 절실하다. 나 진짜 겁나서 못 살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 다 팔고 또 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네들 파는 거예요. 얘네들.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범위의 종목군들은 뭐 그럭저럭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황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장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가 불거져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가.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다 때려버린대요. 일로 와 중국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냥 떼치.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화폐 전쟁 중국과의 화폐 전쟁이 또 벌써 불거지는 건가요?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어제 그리고 어제 장중 어제 마감 방송 다 보세요. 환율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해석 부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코멘트를 하기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름을 또 조남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인성이 별로 좋지 않으신 양반이 양반인지도 모르겠어. 방송 나와서 녹화해 놓은 그 썸네일 제목이 그거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재임 시절에 대통령이던 그 시절에 파월 의장을 괴롭혀서 금리 낮춰 대선 전에 2020년 대선 전에 결국은 파월 의장이 두 손 들고 그 강력한 매파주의 성향의 파월 의장이 2019년도에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준에서든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이 집권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본인이 야당인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기준이 뭐예요? 왜 자꾸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나오고 독립적인 하늘의 그 결정력을 따라줘야 되는데 입김을 불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를 낮춰야 돈이 돈다라는 개념. 그렇게 됐을 때에 표는 몰리죠. 표가 금리를 낮춰주는 주체가 누가 돼? 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정부가 숨통을 튀어주니까 일부의 표가 몰릴 수 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뭐 그 당시 기준에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당시 기준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야당에서 집권 여당을 두들겨 팬 게 뭐였어요?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느냐? 왜 중국 관광객들 마스크 안 쓰게 하느냐? 별의별 뭐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총선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당이 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했던 게 뭐예요? 재난지원금 다 뿌려버렸죠. 재난지원금 막 뿌려버리고 그냥 돈 더 뿌려줄게 했잖아. 그러니까 서민표가 그게 진짜 그렇게 해서 뭐 찍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잖아. 그 선거를. 그 정도로 민감하단 말이에요. 금리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 대선 기간, 뭐 총선 기간 이럴 때.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를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2분기에 지표가 좋습니다라는 좀 지표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뭐 지표가 좋다 나쁘다 표현도 아니에요. 안정화됐다 좀 좋다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걸 바탕으로 금리를 내린다? 아니라니까. 아니 3%의 금리가 뭐 어떤 금리길래 3%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금리가 1년 정도. 근데 3.1 예상인데 3이라고 해서 그걸 금리를 낮출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진짜 경기를 세게 부양해야 될 때 급격한 금리 인하라든가 또 미리 선제적으로 낮춘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경기가 둔화돼서 야 이거 불편한 데가 돼야 되는데 지금 CPI는 예상치보다 0.1이 낮아졌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저 막대기 하나가 1개월인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저렇게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소매 판매까지 놓고 볼 때 소매 판매는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긍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소매 판매 줄지 않았단 말이야. 소매 판매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금리를 낮춰서 야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어요. 그래 좀 팔려가지고 그 저 뭐야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작은 경색돼서 돈이 안 돌면 되겠냐고. 그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쓰면서 이야 금리 지금 건들면 안 돼. 이것들이 확 그냥 막 그냥 야 금리 건들지 마라. 11월까지 건들지 마라. 확. 왜 금리 낮춰줌으로써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해소되고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쪽이 찍어주면 어떻게 해? 누구를? 민주당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리 얘기하고 뭐 금리 때문에 뭐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영향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고 지금의 지표 가지고 금리를 무조건 내린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제 전망이 틀려서 금리를 만약에 낮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붕괴를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단계별로 어려워질 수 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라면은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왜 낮추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방송 나와서 금리 인하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왜 금리를 인하하면 대박이냐고. 조달 금리가 낮아져서 성장주가 간다고? 그 얘기는 지금부터 얘기하면 또 1시간이니까 녹화해 놓은 거를 보세요. 녹화해 놓은 거를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돈 버는 거 전부 다 대만 TSMC가 다 가져가고 이 반도체 업체들 보조금 주면 안 되고 다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중국 일로 와 그냥 1, 2, 3, 4 그냥 싸우자. 그거는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에 대한 표명이잖아. 표를 얻기 위한. 하다못해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중간 선거 때 막 이럴 때도 막 이야 중국 다 덤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책의 기준이 양당이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 공화당은 맨날 싸움질하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지금 빅테크의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GPU가 필요한 쪽은 애플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전부 지금 GPU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아무리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장려를 해도 반도체 1위 자리를 못 올라오잖아요, 사실상. 파운드리 업체 기준에서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지금 뭐 사실상 뭐 엔비디아가 몰빵을 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TSMC 점유율이 높잖아요. 마진율을 막 인위적으로 줄여라 그럼 진짜 전쟁하자는 거야? 어? 그게 아니잖아. 그럼 왜 정치적인 쇼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냐고.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는 거는 케이블 경제 TV 보니까 휘둘리는 거야. 다 꺼버려요. 공중파 그냥 보시고 종편에서 얘기하나? 하여 뭐 그냥 경제학 박사분들 나오시는 거나 리서치 센터장 분들 뭐 반도체 관련돼서 리서치 센터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 정도만 들으세요. 윤정도 얘기도 신뢰가 안 가면 듣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겪고 응?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럼 미국 국민의 절반이 다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에만 쏠려가지고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뭐 정치적인 성향 좋아하시면 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보셔야지. 소설들만 자꾸 듣고 내동매매 하시면 되겠냐고. 반도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코멘트 한마디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그냥 막 깨져 내려가? 그럼 하루에 7%씩 8%씩 올라오던 반도체 업체들 어제처럼 막 6% 계속 밀고 내려가야지. 하여간에 다시 날 잡아서 또 시간 잡아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벌써 1시간 30분입니다. 두서없이 왔다 갔다 기준이 됐는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긍정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멘트가 시장의 변동성은 좀 키울 수 있더라도 방향성을 꺾어놓지는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코멘트했는데 시장 깨지면 유권자들을 찍어 죽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야? 아니잖아.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하는 게 왜 유리한 건지를 고민해 보세요. 금리 인하하는 게 왜 그냥 단순하게 조달금리 낮아져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윤정도 이야기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약달러 그리고 민주당은 강달러 기조를 예전부터 형성해 왔는데 그게 또 100%는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는 시장 상황에 의해서 약달러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준이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의 강달러 기조는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도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강달러의 기조.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는 야, 더 이상의 강달러는 안 된다. 용인할 수 없다. 약달러로 우리는 전환을 시킬 거다. 이런 코멘트들. 그럼 그것에 맞는 업황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면은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또 전통 에너지, 또 전통 제약, 또 방산 이런 쪽. 또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무조건 1위에 올라오고 뭐 IT는 또 저물어 가고 그러진 않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시가총액 극대형주 최상위는 애플과 MS에서 1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순위가 10위 밖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막연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잘 따라 움직여 주시면 전혀 문제 없는 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계좌 손익이 전월 대비해서 시장은 1% 빠졌는데 전월 말 종가 대비 우리 계좌는 마이너스 4.4입니다. 굉장히 크게 밀려 있어요. 그 밀린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인데 실적이나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뭐 실시간 4분 듣고 계시네.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각 채팅방에 올려서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해드리면은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뭐 녹화가 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도 다 전략을 올려놔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쯤에는 이제 이수베타시스의 전략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올려놔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검색기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러시면은 어떠한 또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어제 방송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요즘에 뭐 사실상 우리 종목도 눌려 있는데 뭐 또 장이 좋을 땐 또 우리 종목이 시원시원하니까 종목을 그렇게 많이 확장시키지 않고 있는데 검색해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코른 티시즌 같은 경우. 더 중요한 거는 매도의 기준까지 저렇게 설정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펩트론이죠. 계속 나와. 오늘 얼마? 8만 원대 훌쩍 넘겼잖아요. 4만 1,000원부터 나온 거 이게. 검색기 하나씩 갖고 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수식 바꿔서 강연회에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강연회를 한 템포 지금 뒤로 밀었습니다. 펩트론. 그리고 삼천당 제약 마찬가지. 12만 원대에서부터 나오죠. 한 달도 안 됐는데 23만 원 찍은 거예요. 12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HLB하고 알테오젠에서 충분한 슈팅을 잡아냈고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는 잡아서 드려야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오플로 같은 애들은 1조 미만이잖아요. 그런 쪽은 우리가 거의 이제 설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VT 같은 경우에 슈팅 나오고 또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오늘 고점 넘기면서 또 13%또 슈팅 나오고 엔캠도 슬슬 시동 걸더니 신호 나오고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또 신호 나오고 이런 기준들을 활용해서 좀 보실 수 있어요. 삼천당 제약도 뭐 16일에 또 나오고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 미국도 이제 약간 뭐 변동성도 확대되고 뭐 이슈 범위도 불거져 있고 지금 다시 낙폭도 줄이고 있네요.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